자, 1학기 마지막 디딤 영상이 되겠네요. 자, 연주쌤과 함께하는 거꾸로 기술 과정 10회 시작해 볼게요. 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1학기 마지막 영상이니까 꼭 보시고 학습지 정리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회가 변하면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을 이해하고 양성평등 가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네, 이제 가족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가족의 개념. 자, 예전에는 혼인, 네,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만을 가족이라고 얘기했다면 현대화 가지고는 당연히 혼인과 혈연 관계뿐만이 아니라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애정과 친밀감을 가지고 공동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집단을 가족으로 보는 더 가족의 범위가 좀 커진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자, 두 번째로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가족이 하는 기능이 한 6가지 되는데 먼저 성애정의 기능이에요. 네.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이 기능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기능인데 오히려 이 기능은 사회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싶어서 더 이런 기능이 성과 애정의 기능은 더 강조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과 애정의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강조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기능인데 가족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에요. 자녀 출산하는 거, 양육하는 거 가족이 기본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엄연히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회의 구성원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생산과 소비 기능이 있는데 과거에는 집안에 식량, 양식을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재배한 거 직접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사서 쓰죠. 먹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재배한 거, 파는 것을 가져다 쓰잖아요. 그래서 생산의 기능은 거의 없어졌고요. 소비의 기능만 남아 있어요. 네 번째로 사회화와 교육의 기능인데 과거에는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직접 집안일이라든지 바깥의 일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부모님들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학교, 학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다섯 번째 보호 기능이 있어요. 과거에 외부로부터 환경, 외부로부터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가족에게 가야 된다. 가족에게 머무르면 되었는데 지금은 보호, 치안 이런 것들은 다 경찰, 병원, 복지시설과 기관에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으로 휴식 및 여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사회가 발전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강조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족의 가치관은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족 가치관, 가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생각 볼게요. 과거에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 당연히 결혼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현대화에서는 요즘 혼조, 혼밥, 혼술 이런 식으로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자,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생각도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결혼하면 아이 낳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녀 낳는 거. 그리고 우리 집에 대를 잇는 건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 못 낳으면 계속 낳는 거예요. 딸 낳으면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낳을 때까지. 뭐 7, 8 낳다고 아들 드디어 낳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인구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정도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캠페인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현대에 와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 선택이죠. 아이를 낳는 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그 가족,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뒤를 잇는 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구별 없이 딸이냐 아들이냐 상관없어요. 보통 하나, 둘 낳고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점점 줄고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출산을 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렇게 변화했어요. 세 번째로 가족 부양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무조건 그 부양은 자녀 책임, 특히 장녀 중에 장남의 책임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이 못하는 거 사회가 대신해요. 사회가 어떻게 대신해요? 요양원, 요양병원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생겼죠. 이런 시설을 대신 이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는 국가가 노인 복지 이런 걸 통해서 노인 시설, 실버타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지요. 가족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나 국가가 같이 책임지고 있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과거에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런 식으로 남녀의 일이 구별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남자의 의견, 남자가 모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부장제라고 하죠. 집안에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가 법인 거예요. 이런 거였다면 현대에 와가지고는 집안일도 남녀 구분 없이 하죠.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남자 육아휴직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민주적인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가 태어나서 가족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독립해서 떠나고 그럼 가족 다시 줄어들고 이런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과정을 생활 주기,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변했어요, 과거하고. 자, 가정 형성해 볼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가족이 만들어졌죠. 이제 그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혼이라고 부르는 시기. 근데 결혼을 요즘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그 연령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기의 시작 자체가 좀 늦어졌고, 근데 형성기 시작이 늦어졌으니까 자녀를 빨리 낳는다면은 형성기 자체가 짧아졌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가족이 만들어지면 가족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2에서 3명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시기 확대됐다 숫자가. 그래서 확대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 자녀 교육 시기, 자녀 성년기, 독립하기 전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눠지는데, 자, 자녀 출산 및 양육기는 자녀 과거에 여럿 낳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딸만 낳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그러면 자녀를 키우고 낳고 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를 안 낳을 수도 있고요. 선택이니까 출산도. 자녀를 하나 둘 낳으니까 한 명 낳고 키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짧아졌어요. 자,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부터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만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또 결혼한다든지 하는데 지금은 학력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교육을 초, 중, 고 대학교 가고 기본으로 그럼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이런 식으로 교육 기간이 되게 길어졌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길어졌어요. 자녀 성년기는 뭐냐면 자녀가 독립하기 직전에 성인이 된 시기. 이것도 자녀들의 취업이 잘 안 되고 요즘 청년 실업 심각하잖아요.
취업이 잘 안 되고 결혼 늦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도 길어졌어요. 자, 자녀가 독립을 하면 자, 둘에서 셋 됐다가 셋에서 다시 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소됐다고 해서 축소기라고 하는데 축소기 안에 자녀 독립기 같은 경우 볼게요. 과거에는 자녀들이 결혼도 되게 빨리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게 짧았다면 지금은 자녀들이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취업 준비하고 있고 결혼도 잘 늦게 하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의 독립기 시작 자체가 늦어졌어요. 의외로 이 시기가 길어지기도 하죠. 자, 노년기 볼게요. 노년기는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 둘만 남는 시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의술 좋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옛날보다 늘어났죠. 예전에는 뭐 60, 70이면 사망했다면 지금은 뭐 80, 90 이렇게 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노부부만 남는 이 시기가 길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한번 볼까요? 자,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변화를 볼게요. 먼저 부부 볼게요. 과거에는 남편은 가족 생계,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 뭐 육아 이런 걸 책임졌다면 책임졌고 또 남편은 가장으로서 모든 집안의 결정할 일들을 남편이 혼자 결정하는 역할이었다면 현대에 와가지고는 아내도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집안일은 누가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자,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권위적이었죠. 그리고 특히 장남은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부모는 자녀의 친구이거나 좋은 길로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 정도로 바뀌었고요. 뭔가 가정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해야 될 했을 때도 자녀를 민주적으로 참여를 시키죠. 자, 그다음에 조부모하고 손자 손녀 관계에서의 역할은 어떨까요? 과거의 조부모는 가족이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든지 뭐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시켜주는 사람이었거나 집안의 전체적인 거를 통솔하고 지휘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집안에 가장 나이 많으신 남자분이 가장 짱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권위적인 모습의 역할이었다면 현대 와가지고는 집안 통솔자의 역할 거의 없어졌죠. 지금 거의 뭐냐면 맞벌이하는 자녀를 도와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걸 도와준다거나 손자녀와의 애정의 관계인 거지 과거와는 좀 다르죠. 자, 이렇게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어요. 1학기 동안 디딤 영상 시청하고 정리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자 마지막이니까 꼭 정리하시고 자 며칠 후에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힌트 영상도 올릴 거니까 꼭 시청하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